선타 스님의 경행, 템플 스텝, 임플란트, 뼈 이식, 임플란트, 당뇨, 한방에 6개 시내 우진우 치과의 우원장님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스님은 도력이 높았습니다. 뼈가 아주 단단하답니다. 60이 넘은 사람. 엑스레이를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을 왔다 갈 때마다 그 말씀 하셨습니다. 이번에 뼈 이식을 한 이 임플란트 심어 놓은 자리에 그게 단단하게 고정이 되고 어떤 이걸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하게 잇몸이 단단한 게 이 치과 원장님으로서 임플란트를 심는데 가장 이상적인 이 조건을 갖춘 환자란 이야기죠. 얼마든지 임플란트는 좋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환자가 잘 쓸 수 있도록 어떤 것을 할 수는 있는데, 환자가 이빨에 잇몸에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임플란트를 심으면 빠져나오고, 잇몸이 약해서, 뼈가 약해서 뼈 이식을 해도 약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저 입장에서도 잇몸이 약하고 이빨이 부실하고, 근데 어떻게 잇몸이 튼튼하고 이 뼈가 단단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번에 엑스레이를 보여주시면서 뼈의 흰 부분을 가리키면서 이게 뼈가 단단하고 튼튼하고 좋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불어 이런 환자만 오면은 환자의 조건으로 최상의 조건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빨이 없어도 임플란트를 심으면 맛있는 걸 먹고 할 수 있는데, 잇몸이 안 받쳐준다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몇 번을 말씀을 하는데 이제 조금은 이해가 갔습니다. 이게 골다공증도 토질, 토양이 오염이 안 되었을 때는 땅이 얼마든지 곡식을 심어서 살아날 수 있는데, 토양이 오염이 되었을 때는 곡식이 잘 안 자라나듯이 골다공증이 어떤 이빨에, 그 잇몸의 뼈 조직 자체가 부실했을 때는 이빨이 제대로 뼈 이식을 해도 이 뼈가 제대로 자라지를 못한다는 거죠. 임플란트를 심어놔도 다시 또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사가 바라보는 환자의 입장과 환자의 조건과 환자가 의사를 바라보면서 내 잇몸, 이빨, 어떤 뼈의 조직의 어떤 것 자체가 그냥 임플란트를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해서 하려 하지만 그 조건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주고받는 어떤 게 참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환자의 어떤 조건을, 환자가 의사를 찾아갔을 때 의사가 환자에게 모든 최상의 조건을 해서 가장 좋은 어떤 이빨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은데 이 환자의 조건이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참 어떤 이게 묘한 게, 그 어떤 흐름에, 이것도 같은 어떤 경행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뼈이식을 한다는 것도 임플란트가 잘 심겨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잇몸 자체에서 뼈가, 그러니까 이 임플란트를 하기에는 노화가 되면은, 나이가 들면은 이 뼈를 이식을 하겠죠, 임플란트를. 그런데 그런 조건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번에 원장 선생님이, 원장님이 엑스레이를, 이게 이제 단말기에
그걸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는데, 이제 느낌 자체가, 이 환자도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갖춰지는 조건 중에 저 같은 경우가 아주 최선의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의아해하고, 어제도 처음 들었을 때 의아해했는데, 가만히 지나서 오늘 생각을 해봐 보니까, 이게 환자의 조건이 저 같은 사람이 최상의 조건이구나. 결국은 이 임플란트를 심는데 이빨이, 잇몸이, 뼈가 단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임플란트가 심겨져서 음식을 먹는데 어떤 조건을 다 가지고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저 같은 경우 이빨이 부실했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래 생각했을 때, 의사의 입장과 환자의 입장, 의사가 환자를 바라보는 것과 환자가 의사를 바라보는 것, 결국 환자가 의사를 바라보는 것은 임플란트란 좋은 조건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때 막상 그를 바라보는 의사의 입장에는 인물이 잘나고 못나고 문제가 아니고, 임플란트를 식재를 하는데, 심는데 그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뼈의, 입의 구강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저도 이 잇몸이 약하고 이빨은 부실하고, 이게 아주 오랜 몇 년을 걸쳐서 이 잇몸 자체도 이게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이게 이 이빨마다 이게 계속 그런 게 있고, 나중에는 빠져나오고, 어떤 그런 조건은 저는 이게 최상의 잇몸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이빨이 빠져나가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진해까지 원장님을 찾아가가지고 최고의 의사라고 저런 입장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찾아가서 막상 몸을 맡겼을 때 저는 사실은 불안했습니다. 이빨도 나쁘고, 근데 잇몸이 좋다고 하셨을 때는 의아한 말씀이었습니다. 잇몸과 이빨은 별개에 있다는 것이죠. 얼굴이 이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이빨이 좋아서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해도 장수하는 건 또 무관하더라는 이야기죠. 검은 머리가 나이가 들도록 있어도 그분이 오랫동안 잘 살면 되는데 그것도 아닐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조건이 갖춰지고, 어떤 게 그렇다고, 모든 게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고 안 하고, 운동선수가, 축구선수가 폐가 튼튼하다고 오래 사는 것 자체는 또 아니고, 운동선수가 마라톤 선수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과 참 많이 틀리다는 거지. 부자라고 오래 사는 것도, 건강한 것도,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는다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또한 이 깔끔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걸 한다 하더라도 그게 결코 장수와 어떤 게 무관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성향이, 깔끔한 성격 자체가 있는 것 자체는 또 그 사람의 삶의 어떤 성향이라는 이야기죠. 그게 건강과 부와 또 틀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빨이 부실했고 잇몸도 뼈도 절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잇몸과 이빨이 모두가 부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잇몸이 좋다, 엑스레이를 보여주면서 말을 거듭 하셨을 때, 그 이유가 환자 중에서 최고의 환자라는 이야기죠. 제가 느꼈을 때 모든 이 치과 의사 선생님이 할 수 있는 환자 중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환자고, 그 환자한테 어떤 최상의 어떤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구강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제일 부러운, 환자들끼리 부러운 것이 아니고 의사 선생님 가장 바라보는 환자의 가장 부러운 조건에 이 어떤 걸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빨, 구강이. 어차피 의사의 입장에서 임플란트를 식재를 심어야 되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좋은 어떤 여건 자체를 가지고 있는 현 여건 하에서는 구강 구조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뼈가 임플란트를 받아들이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춰줘야만이 좋은 어떤 기술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심어놨는데 이게 빠졌을 때는 그거 참 곤란한 기분이에요. 그냥 말씀을 하는데 처음에는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엑스레이를 보여주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아, 그 의도가 무엇이었구나. 그거를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환자의 조건이 부실했을 때, 뼈이식 수술을 해도 사상루가 모래사장에다 집을 짓는 것이 결국은 무너진다. 지어나면 무너지고 지어나면 무너지고. 현대의학 기술로서 틀니를 해가야 넣는 다음에는 좋은 임플란트는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을 하기는 또 환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구강 구조가 안 되었을 때는 참 어쩔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노화가 나이가 들면은 이빨, 잇몸이 다 부실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원래 지금 58개띠 60세인가 그렇습니다. 모든 게 부실할 때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제 튼튼하게 좋아지느냐? 그게 원장님 하시는 말씀. 도력이 높아서 그렇다는 얘기죠. 스님. 근데 도력이 높다고 결국은 모든 게 골격이 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이 보실 때마다 이게 도력이 높아서, 이번에도 그죠. 스님은 도력이 높아서 이게 이빨이 이래 허연, 엑스레이에서 허연하고 싱싱하다는 얘기고 튼튼하다는 이야기. 도력과 이 튼튼한 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근데 그 도력이란 게 결국은 제가 제 자신을 만들었을 때 이 골다공증이 좋아진다는 그 이야기는 저를 찾아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야기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게 저의 결과라고 저를 만난 결과라고 하시는 이야기는 많이들 그걸 현실적으로 제가 임플란트 때문에 만나서 어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이게 사람을 제일 중요하고 소중한 모든 척추의 기준은 뼈다. 척추에 있는 이것 자체가 모든 그 기준이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뼈가 단단해진다는 얘기는 척추가 모든 몸의 줄기, 기둥이고 그럼 이게 나무도 물이 먹어야만이 나무가 살아나듯이 골고 세포막이 있습니다. 결국은 세포망을 통해서 순환이 뼈와 되듯이 세포도 세포막이 있고 골도 골막이 있고 나무도 나무 껍질이 있고 피부도 피부 껍질이 있고 혈관도 혈관벽이 있고 뇌도 뇌막이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인간이 되든 동물이 되든가 식물이 되든가 곧 이 모든 것은 막으로 덮여 사이에 있고 그 막으로 순환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인간에서는 어떤 식물에서는 어떤 물이 될 수 있죠. 인간한테는 그 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게 골막을 통해서 어떤 영양 공급이든 모든 조건 자체가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이. 그렇죠.
골막과 골이 순환이 될 때 골이 살아나면은 결국은 이 골에서 있는 골수가 사람 자체를 뼈를 든든하게 단단하게 살려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이에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제가 우리 후원장님의 아시는 말씀처럼 그게 현실적으로 이 어떤 의사 선생님이 바라보는 그 관점의 어떤 게 저는 이해가 가고 그게 현실적으로 제가 느껴본다는 이야기죠. 토시가 오염이 되는 싹이 자라나지 않듯이 하지만 또 쑥은 그런 데서 잘 자라납니다. 이건 연구해봐 볼 문제고 마찬가지로 이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이 잇몸이 튼튼하다고 의사선생님이 말씀을 했을 때 무언가가 색다른 오염된 자리에서 뭔가가 싹이 자라나듯이 이 몸에도 무언가가 이 골수가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살아나는가? 이유가 뭔가? 임플란트를 심는데 이 가장 이상적인 의사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조건을 갖춰준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게 어디서 그런가? 골입니다. 골수가 살아난다는 이야기. 결국은 순환이 골수가 살아나서 골다공증이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을 몸이 시간이 지나면서 갖춰진다는 이야기죠. 나이에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 1000년이 넘은 나무도 있습니다. 하지만 1년, 2년이 되었다. 동물이든 무언가 베거나 지나쳐버리면 그것도 죽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무언가가 약을 먹었어. 무언가를 치료를 한다, 낫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약을 먹었을 때, 약을 먹어 낫는다는 자체는 일반적인 어떤 병이 됐을 때,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떤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저는 받지를 안 했습니다. 우스갯소리를 우리 의원장님과 한 번 말씀을 서로 나눴을 때 그런 이야기, 건강검진 받으려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안 받는, 아직까지 받은 데 한두 번이 될려면 모르겠다 이야기니까 그 서울대 어디를 나오신 이 원장님도 웃으면서 본인도 마누라하고 가라 해서 한 번 갔는가 그래 이야기를 하대요. 두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웃었습니다. 여기서 사는 삶에 대한 생각의 차이 자체는 틀릴 수 있습니다. 저는 약을 먹으면은 사람들은 약을 먹어야만 몸이 낫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저는 약을 먹으면 그 약이 몸에 뭔가가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약의 효능 자체가 몸에 쌓인다는 이야기죠. 약을 먹으면 먹는 대로 오래 살아져야 되는데 이 몸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도 사람들은 약을 먹어야만 낫는다고 생각하는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임플란트를 심는데 원장님이 뼈가 이 허옇게 된 게 이게 아주 뼈가 살아난 튼튼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사 선생님이 가장 그 좋은 조건을 내가 본인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이게 자체를 이제 어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확인을 한다는 것이죠. 경험 자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식물에 어떤 분들은 농사꾼이 농사를 지으면서 농약을 치고 비료를 주고 하면서 이게 어떤 식물을 키웁니다. 그러면 토양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퇴비를 그름을 넣은 어떤 논밭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 그름이 퇴비에 있는 영양분을 식물이 아주 그게 영양분을 빨아먹으면서 식물이 튼튼해집니다. 이 양분이 쌓인다는 이야기죠. 그 쌓이는 양분은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고 씨앗이 열매가 아주 달고 맛이 있고 당도가 좋고 상품 가치가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춘 어떤 식물이 되듯이 이게 사람도 먹는 것이 몸에 흡수가 되면 뼛속까지 스며들면 되는데 그 안 스며들었을 때 효과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부잣집인 자손들한테 그 맛있고 보약이 있는 인삼, 녹용, 옹악을 갖추어도 살이 안 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은 몸에 흡수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흡수 자체는 뭐냐? 골막이 피막을 통해서 골 안으로 양분이 흡수가 되었을 때 몸이 튼튼하게 살아난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하나의 한 자연적인 이치를 본인 소설은 깨닫고 실천을 하고 실행을 하는 것 자체, 이 공부를 10년이 넘도록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임플란트에서 저는 지금 제 몸의 어떤 변화 자체는 이게 소소한 부분인데 큰 부분이든 작은 부분이 그 또다시 뒤에 어떤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임플란트 자체를 하면서도 선생님이 뼈이식도 제대로 아주 활짝이 다음에는 그냥 이 본을 뜯습니다. 다음에 오면 또 한 번 또 더 오고 두 번을 더 가면 완전하게 만든답니다. 이게 뼈 이식한 것도 아주 잘 됐다고. 저기 엑스레이 필름의 어떤 그거를 보여주신 이 흰 것이 이것이라고. 자, 그래요. 그래, 이게 그 의사 선생님은 이 환자의 엑스레이 어떤 그 그림 자체를 수도 없이 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제의 그림이고 어떻게 보면 생소한 부분이지만도 원장 선생님이 그걸 그런 엑스레이 필름을 수도 없이 보시는 분 이게 최고의 조건에 그 말은 안 했지만도 제가 느꼈을 때는 이게 이런 환자가 최고의 환자고 이런 사람 자체가 왔을 때 내가 얼마나 재미있게 좋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마다 암이 든 사람은 암이 최고의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뇨가 최고의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맞는 약을 먹고 병원에서 꼬박꼬박 약을 먹고 지어서 먹습니다. 저도 이 당뇨 수치가 하여튼 이 앞에 어떤 800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 종합병원에 가가지고 이게 소개서를 적어서도 안 갔습니다. 그 치료 과정을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당뇨약을 먹었어. 스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걸 먹으면 없어지는 게 그냥 썩어서 발가락이든 발이든 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게 무엇으로서 약을 먹는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 당뇨도 뭔가 몸에 있는 여드름이 몸 밖을 나오면 짜면 됩니다. 하지만 덜 익었을 때 짜면 안이 더 골라갑니다. 마찬가지로 발에 있는 어떤 영양 공급 순환이 되어서 발이 갖고 있던 어떤 썩을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빠져나왔을 때는 발이 썩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제 나름의 어떤 병이란 그 병이 왜 생기고 어떤 병이 어떻는지 당뇨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몸에 당뇨 있는 걸 오래전에 알았지만 이게 결국은 약을 먹어서 되는 것 자체는 아니라고 아예 저는 무시를 합니다. 제 형제들이든 가족들이든 다가 당뇨약을 먹고 어떤 걸 하면 죽어도 별로 신경을 안 쓰도록 하지만 저는 제 몸은 제가 제일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약을 먹어서 되고 당 수치를 재었다고 그거 자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시를 하고 지나옵니다. 내 몸은 내가 저 잘 압니다. 수년간에 걸쳐서 수십 년간 이때까지 몸에 어떤 변화, 상처가 나면 상처가 어떻게 아물었고 이것 자체를 저는 겪어봤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당뇨의 합병증이든 어떤 그것 자체는 아직까지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당의 수치가 높다는 것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걸 잰다고 피를 뽑아가 수치를 잰다고 뭔 어떤 내한테 어떤 그게 덕인 차라리 피가 아깝다는 이야기죠. 이 사람마다 생각이 다 틀리다는 얘기죠. 이 어떤 병이든 사람들은 약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는 약은 약이고 치료에 어떤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한테는 약은 약이지 치료가 되는 부분에서는 감기가 들었을 때는 감기약을 한 번씩은 먹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 다른 것 감기약의 어떤 효능 자체 어떤 그건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약이 가지는 어떤 부작용, 치유, 어떤 한 부분이 있는 반면 전체를 다 치료를 하고 몸이 건강해지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약의 효능의 어떤 성분은 몸을 또한 달리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신장이 어떻고 어떤 이런 것도 소화가 되는 어떤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게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걸 가장 단순, 명료하게, 간단하게 모든 것을 자연의 어떤 흐름의 이치를 생각하면서 내 몸을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임플란트를 하면서 어떤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우리 원장님 아주 고마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 저절에 도력이 높아서 잇몸뼈가 싱싱하다고 하시지만 그 도력하고는 또 틀린 부분. 방문할 때마다 잇몸이 튼튼하다고 이래 하시는데 이번에는 엑스레이를 보시면 저한테 이게 일일이 흰 부분이 이게 쓰이고 이거 흰 것 자체가 큰 게 이래서 그렇다고 도력이 높아서 잇몸이 이빨이 뼈가 튼튼하다는 하시는 말씀 자체가 최고의 환자고 뼈 이식을 하더라도 수술하도 한 번에 뼈가 살아나는 그런 사람이고 나이가 들어도 이 원장님 입장에서 의사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환자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 자체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안 하시고 이게 뼈가 흰 것이 이게 뼈가 튼튼하다는 이야기 자체가 결국은 그게 그 말이었다는 이야기죠. 원장님은 저는 어떤 이 사람을 뼈를 다루는 입장의 사람이다 보니까 이 원장님이 아시는 저런 사람이 스님은 도력이 높아서 그렇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도력하고는 상관이 있는 것이고 제가 제 자신을 제 몸을 다룬 결과의 소치 나이가 들어도 뼈가 살아나면 노화가 늙는 것 자체가 텔로미어가 거기 감소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오래 살고 안 살고 그건 살아봐야 하는 이야기. 하지만은 몸에 가장 기본적인 골수가 살아난다는 이야기, 뼈가 살아난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임플란트를 6개를 한쪽에 3개는 이미 심어놨고 나머지 한쪽에 3개를 심으면서 우리 원장님이 하신 게 그렇습니다. 또 하나 원장님이 잘났다는 게 한방 한수 이 왼쪽 편에 어금니 쪽에 안쪽 편에가 이제 벌레가 파문 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턱 관절에 이 마취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마취가 아프대요. 원장 스님이 마취를 하면서 이거는 제일 아픈 게 이거라면서 마취를 이제 하기 전에 이게 머리를 잡고 머리가 턱을 잡고 뭐가 이게 스핀을 까딱까딱 주면서 착 찌르는데 전혀 안 아팠어요. 그냥 이빨에 잇몸을 임플란트 하면서 잇몸 주사보다 더 안 아팠어요. 근데 원장 선생님 하시면 아주 이게 제일 아픈 거라고 하시면서 마취를 해도 이게 아주
이 어떤 이제 곤란을 많이 겪느라 이거죠. 근데 안 그랬습니다. 그냥 딱 꿈이 아니고 그냥 찌른다는 어떤 스핀 탁 주는데 이게 그 주는 순간에 일단 그게 주사를 딱 놨는데, 이야, 이게 참 프로, 전문가라는 게, 저도 이게 이제 사람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 어떤 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프로의 감각 자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착착 하는데, 야, 이게 참 프로의 한 수구나. 신의 한 수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그 아주 짧은 순간에 가장 이게 사람이 아파하는 이 마취를 넣으면서, 저는 아프라는 것 자체를 못 느꼈지만도, 군산선에 그 아픈 걸 못 느껴 사람을 착착 하면서 탁 넣었는데, 그게, 이게 신의 어떤 한 수, 아주 어떤 이게, 프로, 어떤 그런 것 자체를 참 느꼈습니다. 예, 참. 저 입장에서는 임플란트가 뼈 이식된 부분 자체가 이게 아주 이제 살아나는 게 엄청나다는 이야기 자체가 들었을 때 그리 저는 참 기분 좋고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뭐 이게 내 나이에 이게 저렇게 요즘 아주 잘 먹습니다. 고기도 씹어 먹고 잇몸 이빨들 임플란트 3개 심은 자체 먹는 낙이 있습니다. 김치도 먹고 닭강도 먹고 무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하지만 조심을 하는데 그래요. 어차피 막 그거 하면 또 임플란트 씹으면 되니까 이빨이 부서지든 어떤 것들 참 그렇게 겁은 안 납니다. 이제는 이 믿을 구석이 있다는 이야기죠. 먹는 것도 하나의 복인데 이 복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 이게 이제 이 어떤 의사 선생님부터 그것도 최고의 어떤 서울대 의대들 나오신 분이 참 당신은 참 좋은 잇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뼈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어떤 이것 자체를 인정을 받은 몸이 되기 때문에 뭐 이빨이 안 좋으면 나중에 되면 뭐 이게 다 빠지더라도 임플란트 심으면 되는 거 아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 잇몸과 이빨과 뼈가 그것도 살아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도력이 높다. 뼈가 살아있다. 골다공증이 살아난다. 이 이상의 건강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이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하하. 60이 넘은 사람이 뼈 이식을 했는데 살아난다는 이야기 자체는 참 춤출 일입니다. 도력이 높다는 이야기는 참 고마운 이야기입니다. 경영의 결과입니다. 경영. 행이란 게 결국은 어떤 움직임, 멈춘다는 얘기. 멈추면 고이면 썩습니다. 하지만 움직이면 살아난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움직임도 어디가 움직이냐? 뼈입니다. 골이 움직여도 골이 움직이면 뼈가 흔든다고. 골막이 움직이면서 혈액, 피가 공급이 되면서 살아나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60이 넘은 58 개띠가 63이라는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뼈가 살아난다. 특히 가장 중요한 잇몸에, 이빨에, 입에 있는, 악에 있는 이 뼈가 살아난다는 이야기, 튼튼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 많이 듣기 좋은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많고 적고는 알 수가 없는 이야기죠. 이 이빨이, 잇몸이, 임플란트를 넣을 수 있는 그 최상의 환자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 이건 저 자랑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어느 누구든. 저도 몸의 구조 자체는, 몸의 어떤 신체적인 조건 자체는 아주 안 좋은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도 살아날 수 있다는 이야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저도 산다는 게 도력이 높다는 우리 원장님의 말씀에 뼈
강하게 힘 부분 아주 튼튼하다는 이야기.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이야기는 아주 고맙고 행복하고 즐거운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경행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몸이 60이 넘어도 살아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임플란트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고 복 받으시고 큰 부자 삼성의 이근희 회장님, 현대의 정주영 회장님, 롯데의 신적호 회장님, 애플의 스티브 잡스 다 세상의 가장 큰 부자들이고 어찌 보면 이분들도 저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아직까지 살아 계실 수도 있지 않나고 생각합니다. 부자 기운 받으셔서 자손 만들어 복록 누리실 선다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자 기운 받으셔서 자손 만들어 복록 누리실 선다 기원 드리겠습니다.